반갑습니다. 하늘농원의 천상배입니다. 올해 2020년도 새해에는 좋은 꿈들 받고 싶습니까?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다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대전에서 오신 분이 8분이 오셔가지고 오늘은 루비에스하고 드럼나무에서 좀 말씀을 해달라고 주문하셨고, 또 어제 행성에서 오신 한 분은 음나무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고 싶다라고 이렇게 주문하셨습니다. 혹시 특별하게 또 다른 거 아시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다른 장본? 체리 알고 싶어요. 체리, 피칸. 피칸. 이제 너무 여러 가지 하면 다 못해요. 자주 오셔야 되는 게 왜 오셔야 되는가 하면 똑같은 걸 해도 다 틀릴 수 있잖아요. 그게 말이 똑같이 안 하고 넣었다 뺐다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한 지는 벌써 오래됐습니다. 대신에 저 믿고 정말로 많이 따라와가지고 잘하시는 분 같은 경우가 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육 한번 받고 안 옵니다. 교육 한번 받고 뭐 실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고 또 그리고 이런 정성을 안 드립니다. 공을 안 드려요. 대신에 제가 보니까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 듣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잘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 듣는 게. 모르는 사람은 100명, 1000명에서 필요 없고 정말로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정말로 잘 아는 사람. 앞으로 과일나무를 재배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짓는가 똑같습니다. 모든 것은 다 똑같아요. 뭐 사과나무가 틀리고 배나무 틀리고 뭐 자꾸나무 틀리고 피가 틀리는 게 아니라 다 똑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땅 속에 물입니다. 물. 양분보다도 물이래요. 수분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또 수분이 모자라서 가뭄이 들어도 안 되고. 그런데 가뭄이 안 들려고 그랬는데 가뭄이 안 들려고 그러면 땅 속으로 뿌려 깊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왜? 전부 다 바깥에다 양분 주고 바깥에다 양분 주잖아요. 그리고 바깥에다 물 주고 그리고 땅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여름철에 비만 많이 왔다 그러면 전부 땅 속에 전부 다 물구덩이 되는데 땅 속에 물 뿌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될 거예요. 안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고 농사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뿌리는 지금 이제 전부 다 이겁니다. 궁하면 궁적통이라 해서 궁하면 내가 정말로 원하는 방향대로 찾아가려고 합니다. 통하는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해놓고 무조건 되는 건 없습니다. 제가 방금 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사람도 마찬가지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물입니다. 물은 칼로리가 없어요. 0입니다. 0. 그러니까 물만 먹고는 아예 안 되는 기라예요. 식물도 물만 먹고는 안 되는 기라예요. 그런데 모든 영양소들이 모든 질소,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량 요소들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비료 성분들은 전부 다 물에 녹아야지만이 작물이 흡수를 합니다. 물비료를 주든지 물에 녹아야지 할 수 있는 기라예요. 그런데 우리도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물은 흔하고 공기도 흔하니까 돈으로 안 주니까 돈으로 지불 안 하니까 가장 중요한지는 모르는데 식물체한테 가장 필요한 물, 가뭄이 들어도 물 안 줄 수 있게끔 하시면 좋습니다. 가뭄이 안 들게 하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괜찮도록 하면 됩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괜찮도록 하면 되는데 특히 호두나무 같은 경우 호두나무 심으신 분이라든지 아예 농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아무 땅이나 그냥 거저 심어놓고 그러니까 그 땅은 배수가 잘 안 되는 땅도 있잖아요. 어떤 누가 봐도 배수가 잘 안 되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르고 합니다. 그 당시는 이제 비만 왔다 그러면 땅이 질퍽하고 하지만은 비 안 왔을 때 비 안 오고 한참 가뭄이 될 때는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 갖다 심어놓고 나중에 비만 많이 왔다 그러면 막 장화 안 신고 돌아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 땅에다 심어놓으면 그거 하면 처음부터 잘 못 심은 거잖아요. 블루베리 심으신 분들은 다 두둑 올렸지.
모든 작물들은 가능하면 이렇게 두둑을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두둑이 크면 클수록 좋은 기라예요. 저게 지금 이제 나무 심는 곳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얘기입니다. 저 땅파가 심는 게 아니고 나무 심을 곳을 높이 만들고 나무 심는 겁니다. 첫째. 그런데 이래 하라 그러면 또 안 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그렇게 놓으면 사다리도 뭐 놓기도 누북하고 다니기도 누북하고 모든 것이 누북하다고 핑계부터 문제 됩니다. 핑계. 농사 잘 지면 할 일이 많지만 이제 농사 잘 못 지면 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하시는 일이 잘 안 되면 안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 시컷 고생하고 노는 데 갖다 내버려요. 아예 놀만 고생 안 하고 어디 가서 고생 아무것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하고 노동력도 투자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취미생활 하든지 놀러 다니든지 하면 돈 까먹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컷 시작해놓고 뭐 나무가 뭐 온갖 거 다 해고 뭐 빌어주고 대비주고 온갖 거 나무 심고 결국은 나중에 가니까 3년 4년 지내니까 다른 거 한 개도 못 해보고 전부 다 풀 때문에 졌다 합니다. 풀 때문에. 풀이 왜 문제라 해요? 안 나도록 하면 되지. 못 나도록 기도하든지 못 나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심을 적에는 가서 뭐 해가 갖다 심어놓고 나서는 한참 후에 가보면 나무는 죽었고 잘 못 크고 안 크거나 죽었고. 왜? 심을 때는 갖다 심어놓으면 지가 다 살아야 되는데 수분이 부족하면 죽잖아요. 물이 부족하면 죽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물인데 앞으로 물은 안 줘도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물 대신에 물을 주면 줄수록 마음대로 줄 수 있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물을 전기만 꼽으면 물이 자동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아주 극한 상황일 적에 한 분, 두 분 좀 주는 건 몰라도 조금 주는 건 몰라도 물 흔하다고 물 막 주시게 되면 지 할 일을 지 식물 스스로 할 일을 지 스스로 안 하게 됩니다. 안 하도록 하려고 바보만 하라 그러면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아빠 엄마가 다 그래 믿기 살리기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러면서 그래 안 그러잖아요. 자식한테 누가 그러니까 안 그러지. 식물한테 너는 일하지 말아도 돼. 내가 먹을 거 다 갖다 줄 테니까 먹을 거 다 갖다 주고 물도 많이 갖다 줄게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러면 가들이 뿌리가 저 땅속으로 깊이 안 들어가고 멀리 안 갑니다. 뿌리가 열심히 일을 안 하는데 나는 먹을 거 줬다고 물 줬다고 농사 잘 되기만 바라는 겁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농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무조건 비료만 주고 퇴비만 주면 다 잘 될 줄 알아요. 안 주고 길르면 제일 좋고 주더라도 정말로 조금만 주셔야 됩니다. 주더라도 조금만 줘야 돼요. 작게. 그런데 작게 주는지 많이 주는지 몰라가지고 거의 대부분 제가 봐서는 100명 중에서 90명 이상은 전부 다 또 과다하게 많이 줍니다. 적게 줘서 문제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많이 줘서 문제되지. 안 주는 것도 문제가 하나도 안 됩니다. 안 주는 것도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좀 천천히 크면 되지. 빨리 큰다고 잘 자란다고 나무 크게 키운다고 성공할 것 같으면 지금 심으시는 분들은 작년 재작년에 심으신 분한테 졌습니다. 아예 졌잖아요. 너무 빨리 크게 키운다고 하는 같은 경우는 하면 작년 재작년에 하면 몇 년 전에 심은 사람하고 지금 하고 생각하면 우리 졌잖아요. 그러면 새로 시작하는 사람은 항상 후발주자는 안 되잖아요. 대신에 여기서는 괜찮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심은 사람이 올해 심은 사람이 내년 심은 사람보다 더 월등하게 좋으면 내년에 심을 사람보다 올해 심어야 됩니다. 물론 똑같은 작목을 내년에 심는 것보다 올해 심는 게 좋지. 심을 수도 있으면 그런데 여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 심어놓고 무조건 빨리만 길르면 좋다는 생각 때문에 막 줍니다.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잖아요. 사람은 배부르면 안 먹잖아요. 물론 맛있는 거가 있어가지고 막 식성이 워낙 땡겨가지고 계속 먹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살이 찌는 사람도 있고 아주 과도하게 비만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기르는 대부분의 식물들은 사람으로 말한다면 전부 고도 비만 다 그랬습니다. 고도 비만이라 해요. 댕기도 못해요. 그래도 댕기도 못합니다. 하체는 부실하고 전부 상체만 엄청나게 덩치가 큰 거. 우리 상체나 하체나 설사 뚱뚱하다 하더라도 뚱뚱하고
좀 덩치가 크다 하더라도 지가 마음대로 걸어다닐 정도가 돼야 되지. 위에만 무성하게 살이 찌고 밑에는 호리호리 해가지고 지 몸을 유지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나무들 사과나무 이런 나무들 뿌리가 부서집니다. 뿌리가 부서져요. 위에 뿌리는 부실한 데다가 지상부에다가 사과, 배 이런 걸 많이 달았잖아요. 뿌리가 부실한 데다가 위에다가 많이 달아놓으니까 뿌리가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오래 못 사는 겁니다. 오래 사는 나무들은 아무것도 안 준 나무들 오래 삽니다. 아무것도 안 준 나무들, 천연기념물로 보호된 나무들이든지 가로수든지 뭐 어떤 나무든지 간에 용문사의 어린 나무든지 무슨 나무든지 간에 아무것도 안 주는 놈, 이런 놈들은 정말로 오래 삽니다. 장수하는 나무들입니다. 장수 못하게 하려면 막 주면 됩니다. 비로 나왔으니까 혁명이라고 잘 주면 돼요. 비료를 주더라도 잘 주면 약이 되는데 잘 못 주면 독이 될 수 있잖아요. 전부 다 독인지 덕이 되는지 뭐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많이만 준다고요. 일례로 설명드릴게요. 지금 복숭아 나무 한번 가보세요. 제가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습니다. 복숭아, 자두, 뭐 배나무, 사과나무, 온갖 나무들도 제가 농장을 여러 곳에 가가지고 찍어가지고 올려놨는데 다 틀립니다. 근데 밑에는 복숭아가 여름철에 복숭아가 주렁주렁 달렸는데 위에는 막 가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도 많이 나가지고 햇빛이 잘 안 들어옵니다. 네, 지금 가면 정지한 데 가면 지금 말끔합니다. 지금 말끔해요. 정리를 싹 해가지고 말끔한데 꽃이 피고 열매 달리면 많은 양분을 빨아먹고 많은 양분 수분을 빨아먹고 자식 키우는 게 첫 번째. 자식 키우는 거 열매 맺는 게 열매 맺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복숭아가 자두가 배가 크는 게 1등이지 않습니까? 이게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이 주니까 너무 양분이 과다하게 많이 주니까 아들 키우는 건 뒷전이고 지 나무부터 문제 잡습니다. 열매 달리기 전에 나무 살아야 됩니다. 당연하게. 꽃이 피기 전에 어른이 되기 전에는 살아야 돼. 당연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어른이 되고 나서는 열매가 제 1등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부수적으로 내년에 꽃이 피고 열매 맺을 가지도 이렇게 조금씩 자라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자라기 때문에 가지가 양분을 많이 줬기 때문에 가지가 워낙 많이 자라서 햇빛이 안 들어오고 복숭아 자두가 비료 많이 준다고 잘 큰다고 해. 나무는 잘 클 수 있지만 나무가 잘 크는 거하고 열매 크는 거하고는 상관관계가 똑같은 상관관계 아닙니다. 많이만 주면 비료거나 이런 걸 많이만 주면 열매가 많이 크고 나무는 뭐 조금밖에 안 자라면 좋지만 열매는 오히려 나무 크는 것에 비해서 적게 자라기 때문에 결국은 손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얘는 어쩌는 가 하면 그 나무 또 다 잘라야 됩니다. 겨울마다 다 자르잖아요. 겨울마다 나무 다 자르러 뭘 다 보잖아요. 그러면 시큰 밀어줘가지고 김해줘가지고 키워가지고 크락하는 복숭아 자두는 잘 안 되고 나무만 잔뜩 길러가 잘라내고 그러면서도 이거 작년에 너무 비료 대비 많이 줘서 그렇다 라는 생각을 갖고 올해는 좀 줄여보자. 아니 농사 한 번 짓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줄여보자. 알았어. 볼이 여러 골 되면 첫째 볼은 작년보다도 조금 적게 줘보고 요는 두 번째 볼은 조금 더 적게 줘보고 반 줘보고 3분의 1 줘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기술 내가 만들어야 될까요? 내 기술 근데 전부 다 지 마음대로 다 해놓고 전부 다 왜? 생각 없이 농사 짓는 겁니다. 생각 없이. 우리 전부 다 거의 다 사실은 전부 다 생각을 많이 한다 하면서 정말로 내가 무슨 생각을 크게 했나 생각하면 내 생각한 게 별로 없습니다. 대체로 아주 뭐 정말로 고민할 때는 고민하지만 대체로 생각 없이 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늘긴 하지만 그래도 저도 조금은 다른 사람보다 걱정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적게 줘서 문제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이 줘서 문제된다. 지금 문제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같은 경우는 전부 열매 따른 놈만 그렇습니다. 열매 따른 놈만.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수박, 참외, 고추 이렇게 전부 다 열매 따른 놈들.
열매를 따는 놈은, 열매를 수확하는 놈은 그게 단연생이 됐든지 단연생이 과일이 됐든지 아니면 뭐 도마도 뭐 수박 참외가 됐든지 간에 전부 열매 따잖아요. 열매를 수확하는 놈은 비료TV가 많으면 전부 다 영양생장 쪽으로 갑니다. 생식생장 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능하면 생식생장하고 영양생장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너무 잘 자라고 열매 잘안 크면 그 흔들리잖아요. 나무를 정말로 잘 키우시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요, 특히 과일나무입니다. 과일나무들이래요. 과일나무들은 어떻게 하면 잘 되는가 하면요, 나무 심는 곳은 강제기치가 높이라 그랬는데 가로수처럼만 계시면 돼요. 가로수처럼. 체리 말씀 잘 들으세요. 체리 하실 분이 가로수의 번나무처럼만 기르면 체리 정말 잘 자랍니다. 가로수의 번나무처럼, 아니 그 가로수 있는 나무들처럼 어떤 나무들이라도 마찬가지 가만히 놔두면 잘 달립니다. 가만히 놔두면 잘 달려요. 번나무는 열매도 우리가 생산하는 뭐 복숭아나 자두처럼 그렇게 크게 열매를 생산한다고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놈들도 매년 꽃이 정말로 잘 피가지고 내년도 잘 피는데,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과일나무들은 많이 자르면 많이 자른 만큼 가지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많이 자르면 자른 만큼 가지가 많이 나요. 블루베리 재배하시면서 블루베리를 싹 잘라버려 봐요. 얼마나 가지가 많이 나는가? 복숭아나무를, 예를 들어서 복숭아나무가 지금 현재 100인데, 안 잘랐을 때 100인데, 잘라면 어찌 되는 거 아십니까? 꽃이 피는 부분 중에서 90%가 날아갑니다. 90% 날아간 사람, 80% 날아간 사람들이 90%, 80%, 70%, 60%, 50%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날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왜? 40,000개 꽃이 필 꽃 중에서, 40,000개 열매 달릴 꽃 중에서 5,000개를 잘랐습니다. 그럼 5,000개 잘란 거하고 8,000개 잘라낸 거하고는요, 엄청나게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8,000개 잘라내도 2,000개 남았잖아요. 그럼 2,000개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꽃도 쓸까합니다. 꽃 속간에 막 꽃이 피만 막 장갑으로 막 훑어내잖아요. 그리고 또 달리면 또 속아내고, 왜? 큰 거 만들어야 되니까. 앞으로 뭘 재배하시는 거 좀 하면, 열매 속는 건 하시지 말아요. 열매를 반드시 속아야 되는 걸 하시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많이 해요, 물론. 여러분이 안 하셔도 그거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하시지 말라고 가능하면요. 열매 안 속아도 되는 거, 작아도 되는 거,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하는 거. 왜? 작은 놈을 1kg씩 담아가지고 판매를 하면 새로운 시장 만들잖아요. 지금 현재는 전부 되는데, 발상 중에서 역발상도 필요하잖아요. 왜? 똑같이 뭐 너는 그래 해라, 나는 반대로 하겠다. 똑같지 않잖아요. 요새는 누가 사는가 하면 재주 좋은 놈이 삽니다. 재주 없는 놈은 이래도 저래도 안 돼, 잘. 대신에 재주 없어도 다른 건 못하보다 농사 잘 짓는 것은 정말 여기 있어야 되지. 농사만 잘 지면 재주는 소비자는 알아서 찾아오지. 소비자는 알아서 찾아오잖아요. 나는 뭐 못하는데, 나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 새끼들 중에서, 내 며느리들은 내 새끼들 중에서 잘하는 놈한테 네가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네가 찍어라. 내가 말할게. 그럼 못 올리잖아요. 네가 올려. 그 아들은, 젊은 아들은 잘합니다. 내실이 전부 다 팔극정부도 뭔지 하면서, 힘지도 않고 팔극정부도 뭔지 합니다. 이런 게 생산도 안 하는 거 전부 다 팔극정부터 하니까, 지금 현재는 안 팔리는 놈들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안 팔리는 놈들은 팔리는 걸 못 보면 하지 말아야 되지. 왜? 우리 같은 경우는 막 어디 가도 천지로 많은 걸 하지 말고, 아무것도 다른 사람이 안 해서 시장을 만들지도 못하는 걸 하라 하지. 제가 막 방금 가로수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겁니다. 가로수가 왜 잘 자라는가 아세요? 가로수는 비료TV 아무도 안 주세요. 아무도 안 주잖아요. 사실 물도 안 주고요. 지대로 크는 거지. 지대로 크면 잘 됩니다. 왜? 지대로 크면 지가 알아가지고 내가 스스로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 잘못하면 아도 한번 못 나고 새끼도 한번 못 나고 죽는다. 본능입니다. 전부 다 새끼 처럼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본능이라 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앉았으니까 사람은 생각을 하니까 아이고 편하게 살지 내가 뭐 하려고 고생해가지고 신랑 밥 해주고 온갖 고생할 필요가 있냐 하면서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놈이 혼자 살아요. 여자가 안 가요. 왜 남한테 가서 밥 해주고 살기 싫어서요. 사람은 식물들은 안 그래요. 어떤 식물이든 간에 우리가 이름 모르는 어떤 식물이든 간에 전부 다 생식 본능이 다 있습니다. 후손을 내야 되니까. 후손 안 늘리면 망하는 거잖아요.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생태계가 돌아가려고 하면 온갖 이름 없는 잡초라든지 풀뿐만 아니고 온갖 과일 나무들, 산에 있는 나무들 지가 스스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 스스로 살아도록 하려면 이제 가만히 있으면 잘 삽니다. 가만히 내비두면. 대신에 가만히 내비두면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죽는 놈도 많아요. 대신에 우리는 자꾸 재배를 합니다.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재배를 한다는 얘기는 재배를 하려고 그러면 좋은 조건을 만들어줘야 될까요? 가능하면 내 땅이 나쁘더라도 잘 자랄 수 있게끔 해주고 수분이 모자르지 않게 아니면 수분이 과다하지 않게. 방금 제가 가로수 말씀드린 같은 걸 했습니다. 가로수는 물 빠짐이 잘 됩니다. 대체로 왜 물 빠짐이 잘 되는가 하면 대체로 물 빠짐이 잘 되는 이유가 물이 침수가 되면 나무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못 다니기 때문에 차가 못 다니기 때문에 자원수계라든지 이런 데는 못 심잖아요. 그냥 일반 도로에는 전부 다 가로수 다 있잖아요. 근데 아스팔트가 다 덮어줍니다. 오도 그렇게 다 덮어줍니다. 그리고 건물 밑으로 들어갑니다. 큰 건물 밑으로 들어가다니 뿌리가 건물 밑으로 들어가면 아스팔트가 건물을 다 막아줬기 때문에 비가 와도 빗물이 땅속으로 많이 안 들어갑니다. 조금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스팔트로 다 덮었기 때문에 모더브로 다 덮었기 때문에 수분 증발을 훨씬 적게 하지 안 덮어준 것보다 수분이 늘 날아가잖아요. 그게 땅 속의 수분이 증발을 막아주면 물 안 드셔도 됩니다. 땅 속의 수분 막아주시면 안 해줘도 돼요. 대신에 뿌리가 부실할 때는 안 된단 말입니다. 뿌리가 부실하고 뿌리 양이 적을 때는 안 돼요. 지금 현재 사장님 블루베리지만 블루베리처럼 진짜 땅에다가 막 뿌리가 막 가야 되는데 진짜 땅에는 많이 안 가고 전부 다 이렇게 깊은 곳에 있는데 조그만 층 뿌리 있을 때는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가뭄이 심하게 물을 안 주면 블루베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잘못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대신에 블루베리는 지금 이제 특수하게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은 다른 나무들은 다른 식물들은 전부 다 그냥 땅에 자라잖아요. 그냥 땅바닥에. 그러니까 내가 살라 그러면 깊이도 들어가고 멀리도 가고 뿌리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가만히 내비두면 스스로 지가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는 저 가로수한테는 우리 집 앞에 있는 나무라도 사장님 집 앞에 있는 나무라도 저거 뭐 열매 달리는 나무 아닌 것 같으면 비료 탭이 내 하락해도 안 하잖아요. 아무도. 그 대신에 무슨 열매가 막 주렁주렁 달리가지고 그거 따기만 따면 그래도 뭐 괜찮겠다 수익이 된다 하는 것 같은 경우를 네가 해 이러면 아마 막 줍니다. 그냥 보통은 안 주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과일 나무들한테 전부 다 너무 많이 줘서 다림에도 불구하고 많이 줘요. 나무를 심을 때요. 처음에 식재를 할 때 묘목집에서는 다 저기 거름을 두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 말이 맞는 건가요? 안 주고 심는 게 좋지요. 비료 대비를 잘 주면 괜찮지만 잘 못 주면서 모르면서 예를 들어서 전부 다 화학비료가 독이잖아요. 화학비료가 예를 들어서 6비료 한 바가지를 합시다. 6비료 예를 들어서 1kg 이렇게 해요. 6비료 1kg 같으면 진짜 땅에다 준다 해도 진짜 50평 100평 줘야 될 거를 예를 들어서 뭐 30평 50평 줘야 될 놈을 나무 밑에 다 잡아놓는 놈은 그 가스 나서 안 되잖아요. 그럼 뭐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줘놓고 그래요. 어디 가서 약국에 가서 병원에 가서 약을 주면 뭐 그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으면 수면제 내에서 약을 1개 주는 겁니다. 1개 먹는 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런데 모르고 10개를 먹든지 20개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게 처방 내릴지 그래 주니까. 그런데 이거 농사 짓는 것 같은 경우는 지가 지 맘대로 주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안 줘서 문제되는 건 한 개도 없습니다. 너무 많이 줘서 문제되지. 많이 줘서 문제되지. 방금 제가 가로수 말씀드린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가뭄이 안 들도록 하려고 그러면 수분 증발을 최소한으로 줄이면 됩니다. 수분 증발을
그러면 덮어놨잖아요. 전부 다 아스팔트로. 그럼 아스팔트 도로 가로수 있는 나무들은 땅이 되게 척박합니다. 가로수에 도로 만들지게 심은 나무들은 되게 척박해요. 왜? 전부 다 높으면 다 깎고, 높으면 다 깎고, 예. 그 땅이 너무 낮으면 전부 다 다른 흙을 갖다 돋았기 때문에 땅이 다 나빠요. 땅이 다 나쁘잖아요. 그런데 가로수 심을 때는 작은 거 심었는데 5년이 됐는지 10년이 됐는지 20년이 됐는지 한참 지내면 이만하잖아요. 이만하고 크잖아요. 이래가지고 나무 한 개 이만하잖아요. 근데 그 나무 나는 안 줬지만 아무도 안 줬지만은 안 먹고 컸습니까? 컸지 먹고 컸지. 나는 안 줬지만 먹고 큰 거잖아요. 안 먹고 컸습니까? 물만 먹고 컸어야. 물속에 양분 먹고 큰 거지. 물하고 같이 양분 넣었기 때문에 큰 거잖아요. 근데 방금 이런 나무처럼 큰 나무를 기르려면 저절로 다 달립니다. 어떤 거든지 다 달려요. 대신에 방금 사모님이 체리 말씀하셨는데 체리가 너무 높으면 안 되잖아요. 외국에서 높아도 됩니다. 미국 같은 데서 높아도 돼요. 뭘 하는 거 아세요? 가보세요. 유튜브에 한번 가보세요. 체리 누르시란 말입니다. 체리 한글로 눌러도 되고 예. 영어로 살짝 체리 누르셔도 돼요. 눌러봐봐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농사를 짓는데 나무도 대단히 큽니다. 대단히 커요. 하나하나 안 답니다. 그 전부 다. 외국에서는 전부 다 제가 보니까 뭐 피칸이고 호두고 뭐 체리고 온갖 거 웬만하면 전부 다 밑에다가 큰 기계가 들어가서 각 찢는데 집을 흔들기 전에 밑에다가 낙하산 거꾸로 뒤집는 것도 막 핍니다. 피가지고 갖다 탁 피놓고 흔들어요. 거기 우리 흔드는 것은 조그마한 가지 한 개도 못 흔드는데 그 기계 가지고 큰 걸 원덩치를 넣고 흔들으니까 뜯어집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아예 애초에. 대신에 경쟁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 아세요? 국산이기 때문에 경쟁이 되는 겁니다. 그거 어차피 들어오려고 그러면 전부 다 비행기 타고 들어오잖아요. 만약에 체리 같으면요. 거기 온갖 마진들 여기도 붙고 저도 붙고 다 붙잖아요. 뭐 통관 뭐 이렇게 온갖 뭐 이 배송료 뿐만 아니고 외국 가져올 때 이런 비용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외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적에는 아무리 일찍 들어온다 해도 미칠 거리가 아닙니까? 최소한 일주일 열흘 거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내가 저희가 오늘 생산해가지고 바로 오늘 저녁 때 내일 바로 경매장에 바로 가가지고 그거 먹도록 하면 예, 얼마나 좋습니까? 생산을 못 해내면서 전부 다 안 된다 합니다. 제가 방금 유튜브 말씀드리면서 제가 올린 게 굉장히 많아요. 한지 얼마 안 돼요. 오늘 제가 조사해 보니까 6월 뭐 6일부터인가 제가 이제 글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는 처음에 한국에 쓰고 나서 한참 동안 안 하고 한참 동안 안 하고 해놨다가 근데 얼마 전부터 제가 하루에 한 개씩 올리는데 오늘도 한 개 올렸어요. 이제 그거 하고 싶어서 잠이 안 와요. 근데 그거 하고 싶어서 잠이 안 올 정도 되면 그거 정말 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뭐 귀찮지 어리거든. 제가 소재도 없는데 해보니까 나는 해보니까 이럽니다. 나는 내가 나무 아니라도 자꾸 보다니 다른 사람들 이런 보잖아요. 나무 아니라도 왜? 나무는 고객이 적습니다. 나무를 눌러보는 사람이 적어요. 소비자가. 대신에 사장님처럼 만약에 블루베리를 생산한다. 아니면 어떤 뭐 왕대추를 생산한다. 대추를 생산한다. 대추나무를 대추 열매 생산한다 하면 대추나무 필요한 사람은 한 명, 두 명 같으면 대추 열매 필요한 사람은 그것보다 수십 배가 많습니다. 열매 팔잖아요. 사실은 우리 오신 분들은 열매를 팔아야 되니까 고객이 많은 것은 올리면 내 거 보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발표하게 나는 제초제도 안 친다. 풀을 깎는다. 어떤 식으로 재배를 한다. 그런 재배하는 요령 같은 거라도 재배하는 방법 같은 거를 자꾸 방송에서 알려주시게 되면 소비자한테 고객을 받은 소비자한테 호응을 받으면 나는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소비자한테 외면 받으면 헛일이잖아요. 가장 굉장히 물이고 예. 두 번째는 물하고 예. 햇빛입니다. 햇빛. 이 햇빛은 가지 유인, 가지 만드는 거, 골고루 가지 배치시키는 이런 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은 식재 간격하고 관계 있잖아요. 식재 간격. 나무가 처음에는 어리잖아요. 나무가 처음에는 어리지만은 계속 크잖아요. 계속 큰다 하는 게 10년 크고 많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20년, 30년, 50년, 100년, 200년 계속 큰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안 크지만은요. 사람은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 잘 안 크지만은 오히려 나이가 많으면 죽지만은 식물은 계속 큽니다. 식물은 죽을 때까지 안 왔습니다. 죽을 때까지 안 와야. 그러니까 사과나무 제대로 기르면 100년도 수확합니다. 어레나무 1000년도 수확합니다. 소나무는 우리가 생산하는 솔방울이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솔방울 필요 없지만 저는 소나무를 죽을 때까지 솔방울을 만듭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랫동안 잘 살고 오랫동안 안아도록 하려고 그러면 햇빛을 정말 잘 받도록 만드시면 됩니다. 햇빛을 정말 잘 받도록 만들어 그러면 가지를 내가 생산하는 이 줄기를 햇빛이 고루고루 잘 받도록 골고루 배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내 나무하고 다른 나무하고 겹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래돼도 안 겹치려 그러면 처음부터 좀 넓게 하셔야 되지. 잘라더라도 전질 하나도 안 다는 게 아니고 자르더라도 조금씩 자르는 거는 큰 문제 없이 그 정도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정도 됩니다.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너무 총총 심어가지고 만약에 매실나무를 6m 간격으로 심어도 별로 넓은 게 아닌데 만약에 3m 간격으로 심으면 4m 간 겁니다. 6m에 비해서 3 곱하기 3은 4m 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제대로 생산도 해보도 못하고 나오면 비내야 되는데 안 비내잖아요. 나오면 자르지. 나오면 비냅니까? 어렵지요. 왜? 아예 애초에 넓게 심어놓고 이 나무가 햇빛을 골고루 잘 받도록 해줘가지고 골고루 가지를 배치시켜가지고 햇빛을 왜 중요한가 하면 햇빛이 있어야지만이 광합성 작용을 해서 뭐 식물 생장에도 도움이 주지만 꽃눈을 만듭니다. 꽃눈을 내후년도에 필요한 꽃을 만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르고 있는 대부분의 과일나무들은 전부 다 봄에 꽃이 핍니다. 살구, 자두, 복숭, 매실, 체리 이런 놈들은 작년에 그 전년도에 꽃눈을 다 만들어 놓은 놈이 올해 봄에 3, 4월달 되면 꽃이 피는 겁니다.